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 일면톱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면톱 조선일보입니다. 편가르기 도구로 전락한 과거사. 자, 지금 과거사 문제가 편가르기 도구로 전락했다. 어제 4.3 사건, 제주 4.3 사건의 추념식이 있었죠. 그와 관련된 분석 기사 내용입니다. 4.3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자 야당은 거구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재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중에는 3차례만 참석했다. 5번 중에서 3번만 참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시절에 한번 참석을 했고 어제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내서 추념사를 대신 읽게 했죠. 그런데 이걸 정치 공세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 수호의 날, 얼마 전에 서해 수호의 날, 그 천안함 장병들, 또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당한 장병들, 그런데 거기는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는 불참을 하고 4.3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 않았다고 거구다, 거구 행태, 이렇게 지금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고질적인 편가르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행했던 그 편가르기가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4.3 기념관을 찾아서 정부 여당의 거구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과거사 전쟁을 통한 정쟁에 나섰다. 조선일보 기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집권 때는 과거사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보수 공격에 나서더니 야당이 된 후에는 보수가 역사를 왜곡한다며 역사를 정치로 끌어들였다. 좌익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4.3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 저도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를 소개를 드릴 텐데 4.3 사건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 좌우로 나뉘어서 극심한 대립을 하던 시절에 좌익 쪽에서, 좌파 쪽에서 일으킨 일종의 폭동이다. 이것은 뭐 많은 역사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시 이 정권이 강경 진압을 하는, 너무 그 과잉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2만 명 뭐 이렇게 희생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과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또 사과도 해야 되고 처벌이 아직 미진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 4.3 사건 자체는 좌파의, 좌익의 이 폭동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고한 희생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사가 제주방송 기사입니다. 제주방송. 어제 제주에서 그 4.3 사건 추념식이 있었죠. 자, 이 제주방송 기사, 여기에 이준석 기사입니다. 역사 논쟁에 이준석도 끼어들었습니다. 그 이준석이 아류들이 있죠. 뭐 천하용인인가 그때 그 지도부 경선에 출마했던 그 사람들을 또 쭉 때리고 전부 다 떨어진 사람, 본인이 이준석이 내가 벤호고 내 말에 말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사람들도 쭉 데리고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망언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발언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이 다른 언론들은 그냥 간과하고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전직 당대표 그리고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지만은 국민의힘 쪽이라고 자칭하는 이준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망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방송 기사 이렇게 이겁니다. 이준석 남의 상처에 소금 선거로 따끔히 교정해야 작심 발언. 제주방송 기사입니다. 이 남의 상처에 소금, 이것은 뭐냐면은 태영호 최고위원 지도부에 입성을 했죠. 태영호 최고위원이 처음에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초기에 그때 제일 처음에 제주도에서 합동연설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자기의 아류들 4명을 데리고
거기 가서 뭐 유족들도 만나고 했는데 당시 태영호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는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폭동 자체죠. 무고한 양민이 아닙니다. 무고한 희생자 양민이 아니고 폭동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선거로 따끔히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이준석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불참한 것도 같이 비난을 하면서 아울러 이 국민의힘 안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폭동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러니까 무관 양면 희생도 그 안타까운 일, 그것은 진정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폭동이 본질은 폭동이라는 쪽에 그 무게를 두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선거하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윤리위원회나 어떤 징계로 규정하기 이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교정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께서 나중에 선거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따끔한 교정을 해줘야 한다. 자, 선거에서 떨어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떨어뜨리자. 태용호를 비롯해서 김기현, 참석도 안 하는 김기현까지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이 4.3 사건에 대해서 태용호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다 떨어뜨리자. 이것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떨어뜨리자.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도 4.3 자체는 자익폭동이지만은 진압 과정에서 과잉이 있었다.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유족들에게 가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비쳤으면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 이준석 말은 이 자익폭동을 지적한 무관 양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익폭동을 지적한 태영호를 낙선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은 한 셈이죠. 자기 당 후보들을 낙선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조선일보 일면톱에서 편가르기 도구로 전락한 과거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기사. 이 한덕수 총리 한일회담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근데 야당은 징용 피해자가 돌덩이냐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첫날 한일회담 공방이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한덕수 총리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커다란 돌덩이를 갖다 놨는데 그걸 치웠다는 건데 민주당은 말꼬리를 잡아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 또 이렇게 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대정부 질문 전날 핵심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리고 수산물 수입 논란이었는데 우리 정치에서 지금 건전한 토론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현안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조차 좀 이런 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편가르기는 이 진영끼리 이렇게 어제 국회에서 저런 진영끼리 하는 진영 간의 그 편가르기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준석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이준석 진영 안에서 지금 편가르기를 합니다. 4명 쭉 데리고 다니면서 개혁, 혁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과 똑같은
보조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준석은 민주당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재명 리스크 그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를 할까, 그거 온통 그뿐이죠, 관심사가. 자, 진영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진데, 이준석도 그렇고 조선일보 오면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오면기사 보시면 전강훈 논란, 김기현, 홍준표 싸움으로 번졌다. 전강훈 논란이 김기현, 홍준표 싸움으로 번졌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지율 하락하는 여당, 강성 지지층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는 정강훈과 친분을, 김기현과 정강훈의 친분을 겨냥을 하면서 총선 전에 비대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김기현을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홍준표 지방행정에 전념하세요, 대구시장 일만 잘 하세요, 이거고, 발끈한 홍준표, 그러면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정강훈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그런 논쟁을 지금 지도부가 벌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여전히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홍준표 사이에 이 정강훈 목사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는 일부 목소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 조기에 선긋기를 해야, 지적도 정강훈 목사와의 선긋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당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정강훈 우파 진영을 전화 통일했다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김기현이 받아들이지 않자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다.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임 당대표죠, 홍준표. 그래서 전임 당대표 홍준표가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사사건건 중앙정치에 간섭을 하면서 이것을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시어머니 정치, 시어머니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시어머니 정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시어머니 정치.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게재한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인터넷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 이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당과 야당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일단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시어머니냐, 김기현의 훈수두는 당대표 선배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교안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사 안에. 취임 후 한 달이 채 안 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전직 대표들이 잇따라 훈수를 두고 있다. 저마다 당을 위한 고언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지지율 회복으로 바쁜 시기에 시어머니만 늘었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민주당은 대표가 부패에 휩싸여도 지지율은 고공행진인데 왜 우리 당은 지지율이 폭락하는지 검토나 해봤느냐, 김기현에게 직격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줏대없는 행동을 계속하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준석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주 4.3 주념식에 참석해서 이 김기현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도 막 했는데 자기가 대표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또 흔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루를 세웠던 천하람이 김기현에게 졌죠. 김기현 대표가 1,000원 학식 현장, 그 대학생 아침에 1,000원짜리 그 식권을 주는 그 현장을 살피기 위해 경희대 학생식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준석은 20대 잡겠다고 갑자기 학생들 아침밥 먹는데 간다고 하는 것은 대중정치인이 하는 것, 본인이 지금 20대를 다 잡고 있다고, 20대 남성을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죠, 이준석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한교안 방송에 출연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처음 출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친윤 일색이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전직 대표들 홍준표, 한교안, 이준석까지 김기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쓴소리는 다양하게 나오셔도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표의 심정을 제일 잘 아는 전직 대표들이 그 현직 대표를 흔드는 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자, 중앙일보는 민주당과 비교를 합니다. 민주당과 대비된다. 이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이 노출됐지만 의원들 간에는 뭐라고 해도 적어도 전직 당대표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수많은 당금지를 거쳐야 명검이 만들어진다. 좋은 칼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선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을 옹호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면 한참 긴데, 이해찬과 이재명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하용으로 상징되는 이해찬의 핵심이었다가 이재명 쪽으로 보낸 이하용으로 상징되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전직 대표들이 현직 이재명을 막 깎아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단 본인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서로 뿔뿔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 정동영 전 의장도 당대표를 지냈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그때 이탈표가 생기니까 정동영은 전쟁 상황 중인데 상대방에게 자기 편 장수를 잡아가라고 표결하는 건 반란군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옹호를 했고, 추미애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이 추미애 이낙연의 공개적 비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계속 뭐라고 하니 이재명에게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준석도 지금 이낙연도 지금 미국에 있지만 거기서 가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것이지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수도권의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비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당의 어른인 전직 대표가 굳이 현직 대표를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의 어른인 뭐 이준석은 뭐 어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직 대표들이 이 현직 대표를 어떤 사감이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흔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다른 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전직 대표죠.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이재명과 확실하게 선긋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자, 경향신문 오늘 아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문 전 대통령 당분간 정치인 안 만난다. 정치인 안 만나기로 했다. 지금 양산에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의 말이 전원 형식으로 이재명 거취에 대해서 전해주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말은 윤건영이 한 말입니다. 윤건영이 문재인에게서 말을 들었겠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경향신문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분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보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을 만난 정치인들이 비공개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당내에서 이재명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때 뭐 문재인을 만나고 온 박지원은 이재명 외에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뭐 우리가 문재인의 꼬북이냐 하라는 대로 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박용진은 또 문재인을 만나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결단을 하고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 이재명을 쳐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졌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 막 나오니까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안 만나기로 했는데, 경향신문은 이렇게 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것이란 정치인에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는 것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어제 4.3 추념 일에 평화공원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를 했는데, 이재명도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 이재명은 오전 행사가 끝난 뒤에 국회로 갔고, 문재인은 오후에 참배를 했는데, 또 문재인은 오후에 참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같이 안 했다.
윤건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이 만나는 일정은 사전에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이 문재인은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본인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뭐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니 아예 그냥 또 침묵 모드로 들어가기로, 그 특유의 침묵, 재임 시절에도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렇게 그 현안이 있으면은 침묵을 해버렸죠. 아예 입을 닫아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본인과 관련된 일은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이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 본인에게 불리해서 말해서 불리하면은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습성이 퇴임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신명 기사입니다. 국회가 재포안 통과시킨 하영재 법원에서 영장 기각. 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창원지법은 재질은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자백을 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기소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서 이 하영재를 가결시킨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이르는데 이재명도 지금 언젠가는 다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 비명계의 반란으로 가결이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텐데 지금처럼 하영재처럼 법원에서 기각이 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4월 4일 보내드린 조간다풀이었습니다.